옛날 전라도 어느 곳에 칠성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얼굴과 착한 마음씨, 그리고 부지런하기까지 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칠성이는 열심히 일한 덕에 논밭도 조금이나마 마련하였고, 이제는 장가만 들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칠성이가 김을 매기 위해 밭에 나갔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밭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칠성이는 괭이를 들고 멧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화들짝 놀란 멧돼지는 급히 도망가다가 칠성이가 산짐승을 잡기 위해 미리 파놓은 진흙 구덩이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칠성이가 괭이로 멧돼지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멧돼지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칠성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치다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니 돼지가 말을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나저나 네가 무슨 수로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일단 살려만 주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로운 일을 한 가지 해드릴게요. 말하는 멧돼지를 본 칠성이는 잠시 놀라긴 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멧돼지 고기가 아쉽긴 했지만 멧돼지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어서 구덩이에서 꺼내 풀어주었습니다. 멧돼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칠성이가 마당에 나와 보니 붉은색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는 것입니다. 멧돼지 발자국으로 보였고 그것은 산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붉은색의 발자국이란 게 신기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 만난 말하는 멧돼지가 생각나기도 해서 칠성이는 발자국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이어지던 붉은 발자국은 어느 거대한 나무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거목 주변을 둘러보던 칠성이는 나무 한쪽에 큰 굴이 파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심하게 굴 속을 들여다봤던 칠성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굴 속에는 옥빛 날개옷을 입은 여인이 곤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너무나도 아리따운 모습에 칠성이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걸 본 칠성이는 산속의 여인을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에 여인을 불러 깨웠습니다.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곧 있으면 산짐승들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위험하단 말이오. 어서 일어나 보시오. 그러나 여인은 도통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일단 여인을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방 안에 여인을 두고 칠성이는 뭐라도 먹을 것을 가져오기 위해 부엌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마당에 멧돼지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치로 보아 며칠 전에 살려주었던 말하는 멧돼지 같았습니다. 역시나 멧돼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로 그 여인을 당신에게 보내드리오니 부디 그 여인과 혼인해 주세요. 그 여인의 이름은 송아라고 합니다. 네가 발자국으로 날 인도한 것이구나.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디서 온 거란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멧돼지는 그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칠성이가 먹을 것을 챙겨 방 안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어느새 정신을 차렸는지 곱게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여인에게 이곳이 어디이며 여인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랐을 만도한데 여인은 별 대답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부엌에서 가져온 감자와 옥수수를 여인에게 권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칠성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레 남녀 간의 정분이 생겨 둘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칠성이와 송아는 금슬이 너무나도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되었는데
자그마치 그 숫자가 20명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문득 송화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오. 나무 굴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모습 말이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저를 따라오시지요. 송화는 칠성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 그들은 굴이 있는 거목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사실 이 숲의 딸입니다. 이 숲속의 자연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지닌 채 태어났고 숲속 동물과 식물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들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얘기만 들어도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에게 부탁하여 당신에게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 깊고 온화하며 신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니 그 목소리는 거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말게. 나는 이 숲을 관장하는 신령일세. 자네는 내 딸을 잘 보살펴 주었고 행복하게 해 주었네. 내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 앞에 자네와 내 딸의 형상을 한 벅수를 세울 것일세. 자네 부부는 아이들이 많으니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 벅수의 코를 갈아먹으면 아이를 못 낳는 부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도록 하겠네. 자네는 그 벅수에 대한 효능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풀어주도록 하게. 칠성이는 신령의 말을 듣고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평소에 자식이 많기로 유명했던 칠성이의 말을 사람들은 모두 믿었고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을 앞에 생긴 두 벅수의 코를 갈아먹고 모두 아이를 갖게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칠성이와 송화는 더욱 많은 자녀를 낳으며 남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칠성이와 송화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과 칠성이의 후손들은 칠성이와 송화의 혼을 기리기 위해 마을 앞의 벅수에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마을은 벅수골로 불리우며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마을로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